안녕하세요. 조신현 변호사의 법률 이야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고자 합니다. 지난 2025년 12월경에 발생한 광주 대표도서관 건설 현장 붕괴 사고로 인해 중대재해처벌법의 중요성이 더욱 대두되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 공장에서 근로자가 사고를 당했다거나 공장 현장이 붕괴되었다는 소식을 뉴스에서 여럿 접하셨을 듯 합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이와 같은 중대한 사고를 줄이기 위해 만들어진 법입니다. 이름에서 유추할 수 있듯이 일터에서 사람이 사망하거나 크게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을 때 그 책임을 단순히 현장 근로자나 하급 관리자에게만 묻지 않고 기업의 경영 책임자에게까지 묻도록 하는 것이 중대재해처벌법의 취지입니다. 즉, 안전, 보건 조치 의무를 위반하여 인명피해를 발생하게 한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 법인의 처벌 등을 규정함으로써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시민과 종사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함을 그 목적으로 합니다. 그동안 산업재해가 발생하면 담당 직원이 안전수칙을 지키지 않았다거나 현장 관리가 미흡했다는 이유로 주로 현장 책임자 개인의 과실로 마무리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실질적인 사고의 원인을 들여다보면 인력이 부족했다거나 안전장비가 충분히 갖춰지지 않았다거나 예산 부족 등 기업 자체의 구조적인 문제가 원인이 되는 경우도 적지 않았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그 핵심이 사실 처벌 그 자체가 아니라 예방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람의 생명과 안전은 비용 절감이나 효율보다 우선되어야 한다는 점을 법으로 분명히 하는 것입니다. 이 법에 따르면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는 안전보건관계 법령에 따른 안전보건관리 업무를 수행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인력, 시설 및 장비 등의 확보 유지에 필요한 인력과 예산을 투입해야 할 의무를 집니다. 만약 이를 위반한 상태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한 가지 알아두셔야 하는 점은 이 법이 대기업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5인 이상의 중소사업장에도 적용된다는 것입니다. 다만 중대재해처벌법의 실효성에 대해서 아직은 아쉬운 부분이 존재합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중대재해처벌법은 5인 이상 사업장에도 적용이 되는데요. 이를 반대로 말하자면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고용노동부에서 발표한 2025년 3분기 산업재해 현황에 따르면 2025년 1월부터 9월까지 산업재해로 인한 사고 사망자의 40%가량이 5인 미만 사업장에서 발생했습니다. 이처럼 높은 사망률에도 불구하고 아직 5인 미만 사업장은 중대재해로부터 보호받지 못한다는 한계점이 존재합니다. 2022년에 시행되었으나 여전히 산업재해 사망사고가 잇따르고 있다는 사실 자체만으로도 그 한계점을 보여주는 듯 합니다. 앞서 언급했던 광주 대표도서관 붕괴 사고도 아직 책임 규명 단계에서 벗어나지 못한 것 같습니다. 이 사고는 하청업체 소속 작업자 4명이 모두 숨진 안타까운 사고였습니다. 책임 규명은 물론이고 다시는 이와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게끔 확실하게 후속 조치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책임 규명이 지연될수록 법의 실효성에 의문을 품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제대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처벌 강화와 함께 현장에서 실제로 안전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행정적, 제도적 지원도 함께 이루어져야 합니다. 인센티브 제도를 도입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한편 양형위원회에서는 내년까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에 대한 양형 기준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발표하기도 하였습니다. 양형 기준이 법적인 구속력은 없지만 실무에서는 이를 핵심 참고 기준으로 삼고 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사건에서 처벌 수위를 예측할 수 있도록 하고 일관되게 판단할 기준 정비가 필요하다는 문제의식을 반영한 것입니다. 양형기준위원회에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가이드라인을 마련함으로써 보다 체계적인 법률 적용을 기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누군가의 하루가 출근으로 시작해 무사한 퇴근으로 끝나는 것, 이처럼 너무도 당연한 일상이 법으로 보호받아야 할 권리가 되었다는 점에서 중대재해처벌법은 우리 사회가 안전을 대하는 태도가 어느 지점까지 와 있는지를 보여주는 법이기도 합니다. 사고가 난 뒤에
애도를 하는 사회가 아니라 사고가 나지 않도록 미리 예방하는 사회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중대재해처벌법이 그 취지에 맞게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고 적용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새롭게 다가온 2026년에는 안타까운 산업재해 소식이 들리지 않고 모든 근로자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행복하게 근무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지금까지 법률사무소 약속의 조신영 변호사였습니다. 청취해 주셔서 감사합니다.